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변화몽입니다. 오늘은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시즌2에서 살펴본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서로 깊은 관련이 있어 이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신다면 뇌졸중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옛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프랑스 유명 배우 알랭 르롱, 야구 감독 김현식,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뇌졸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꼴로 발병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하게 하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며 그중 약 600만 명이 사망합니다. 국내에서도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며 매년 약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20분에 1명꼴로 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친구 2명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은 더 이상 남의 질환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나와 내 가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질병으로 반드시 예방해서 피해야 할 질병입니다. 그동안은 뇌졸중은 노인성 질환으로 알아왔지만 이제는 청년층 뇌졸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의학계에서는 뇌졸중이 더 이상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에서 45세 사이의 연령대의 발병률이 3년 사이 무려 5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층에서 뇌졸중이 증가한 이유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여기에 스트레스와 흡연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45세 젊은 남성 뇌졸중 환자의 45%는 흡연, 29%는 고혈압이 주요 발병 원인이었으며 흡연은 뇌경색의 위험성을 약 2배, 뇌출혈은 4배까지 증가시킨다고 알려졌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혀 뇌 조직이 괴사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 혈액이 뇌 조직 내부로 유출되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이 80% 정도 차지하며 뇌출혈은 급사의 위험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살아나도 70% 정도는 심각한 장애가 남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부정맥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가 있으면 6배, 고혈압은 8배, 고지혈증은 3배, 비만은 2배, 부정맥이 있으면 12배 정도 뇌졸중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중 심방세동이 제일 위험한데요. 뇌졸중의 위험을 최대 18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흡연 또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흡연자였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위험한 이유는 사망률이 높고 살아남는다 해도 후유증이 심각하며 재발도 잘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질환입니다. 처음 뇌졸중이 발생한 뒤 한 달 내 재발률 1%에서 4%, 1년 내 재발률 25%, 5년 내 재발률은 40%로 높아집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 4명 중 1명은 5년 내에 재발을 경험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2차 뇌졸중의 경우 사망률은 2배, 치매로 악화될 위험은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마비입니다. 갑자기 얼굴, 팔, 다리 등 한쪽으로 편증 마비가 옵니다. 좌측 뇌에 맞으면 우측이, 우측 뇌에 맞으면 좌측에 마비가 옵니다. 다리보다는 팔에 마비가 심하고 처음에는 늘어지다가 나중에는 굳어지게 됩니다. 둘째, 언어장애입니다. 언어 기능을 관장하는 좌뇌의 경색이 올 경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며 언어장애가 동반됩니다. 혀, 입, 목 등이 마비되어 발음이 잘 안 되고 물이나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연화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시야장애입니다. 시각 기능을 관장하는 뇌의 뒤쪽 후두부가 막히면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건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시야의 반 정도만 보이기도 합니다. 넷째, 극심한 두통입니다. 뇌졸중의 두통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통증으로 일명
벼락두통이라 불립니다. 뇌에서 출혈이 생길 경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깁니다. 특히 배에 힘을 주거나 누워 있으면 뇌압 증가로 두통이 심해집니다. 다섯째, 어지럼증입니다. 느닷없이 주위가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걸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귀의 전정기관 이상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억지로 세우면 설 수 있으나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억지로 세워도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섯째로 안면마비입니다. 뇌졸중의 안면마비는 일반 안면신경마비와 좀 다른데요. 우리가 구안화사로 알고 있는 마비는 이마, 눈, 입까지 얼굴 한면 전체가 마비가 와서 돌아가지만 뇌졸중 마비는 이마에 주름이 진하게 생기며 입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입이 돌아가 밥을 흘리거나 침을 흘리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이미 뇌졸중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 어른들은 심각한 뇌졸중, 즉 중풍이 발생하기 전의 전조 증상을 알고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손가락 엄지와 식지가 붓고 저릿하며 통증이 있습니다. 둘째, 얼굴이나 살결이 내 것 같지 않는 느낌과 더불어 특히 얼굴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셋째, 허벅지 안쪽 정강이가 빈 것 같고 통증이 있습니다. 넷째, 혀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중풍이 발견되는 것이므로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Time lost is brain lost 란 말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뇌 기능도 잃는다는 말입니다. 뇌 속에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발생 직후부터 1분마다 무려 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는 FAST를 제시했습니다. F는 face drooping으로 안면 마비를 말하고, A는 arm weakness로 팔의 마비를 말하고, S는 speech difficulty로 언어 장애를 말하고, T는 time to call 119로 위 세 가지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나타날 경우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뇌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정맥에 늦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는 6시간 안에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투입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은 뇌경색 환자의 3개월 뒤 일상생활 복귀율은 6시간에서 12시간 안에 치료받은 환자에 비해 26%, 12시간 지난 후에 치료받은 환자에 비해 45%나 높습니다. 그럼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가장 빠르게 병원에 도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19 구조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0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19를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병원 도착 시간은 162분인 것에 반해 119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온 사람들은 468분으로 5시간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인 발병 후 4-5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90%가 3개월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료 시간을 45분 단축할 때마다 치료 성공률이 10%씩 증가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뇌졸중은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심각한 후유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질병입니다.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 관리를 잘 하셔서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며, 본인이나 주변에서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119를 불러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졸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